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적전 세어보는 시간, 저와 함께 현구간 시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간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급등 그리고 삼성전자의 노이즈, 어제 1,390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1,480원까지 떨어지면서 장 초반의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5%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하고 있네요. 오전장 코스피의 흐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은 2,800선을 시원하게 뚫어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2,822선까지 오르면서 연중 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2,81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 안에서 삼성전자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삼성전자 관련주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의 지수 흐름도 살펴보시죠. 2차 전지가 장 초반에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해줬는데 2차 전지 현재 장 초반의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의 약진으로 코스닥 지수 현재 상승분 유지하고 있습니다. 0.42% 상승하고 있네요. 자, 그럼 현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홀로 지수를 이끌고 있는데 좀 더 코스피의 수급 변화부터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오늘은 심플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살고 있고 개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일단 기관이 6월 19일 이후로 모처럼 5천억 원 가깝게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대부분을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사고 있는데 그 비율은 50대 50 비등하고요. 특히 최근 미국 증시로 갔던 연기금의 수급이 다시 귀환했다는 점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살펴볼까요? 개인이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기특하게 다 받아내주면서 코스닥 상승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SK하이닉스 그리고 아모레, 삼양식품 같은 최근에 많이 올랐던 K컬처, 화장품 그리고 식품주에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오늘 서비스업, 화학, 전기가스 업종을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구간 시황 확인해봤고요. 오후장 작전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시장 흐름 확인해 봤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는 0.63%, 코스닥은 0.4%. 이 이상 더 강해지진 않는데 그래도 일단 반도체, 금융 등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남은 오후장 어떤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해야 더 지혜로운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반도체,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시장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기대감이 참 반영이 잘 돼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은요,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르다 보니까 앞서 김종효 이사도 SK하이닉스와 약간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주가 현상이 양극화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투자 의견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떤 쪽으로 투자해야 저희가 더 유리할까요? 두 분의 의견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보시죠. 네, 삼성전자로 일치가 됐습니다. SK하이닉스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삼성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텐데 김흥태 매니저님. 네. 저희 보통 두 종목 다 포트에 일단 담아는 두세요라는 조언을 그동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SK하이닉스 비중을 좀 낮추고 삼성을 높일 때입니까? 아니요. 그럼요.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두 개 다 포트에 남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직 네. 좀 있다 보니까 또 기대감도 있고 오늘 이게 좀 오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좀 넘어가야 되겠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테스트 통과했다 안 했다 이런 이제 왈가불가한 이슈들 때문에 오늘 반도체에 대한 흐름도가 좀 수급이 좀 붙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 하나만으로도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3~4%씩 올라왔다라는 거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지금은 뭐 컬테스트 단계를 통과 여부는 지금은 뭐 진행 중에 있지만 만약에 통과돼서 엔비디아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협력사로서 진행만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하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가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메리트가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동안에 SK하이닉스가 워낙 또 많이 올라왔고 지금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SK하이닉스 내려갈 때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뭐 줄곧 둘 다 상승하겠지만 시장 점유율을 땄을 때는 물론 SK하이닉스가 HBM에 대한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협력사로서 이제 공식적으로 납품업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런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왔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도가 더 탄력적이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서 삼성전자를 픽을 했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만약에 퀄테스트 최종 통과됐다라고 나오면 SK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이 깨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SK하이닉스 좀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기준 매니저님 반도체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뭐 이렇게 올해 1월 달에 시작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하이닉스는 60% 상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6%, 뭐 10% 이내에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3 관련해서 이미 하이닉스는 이제 60%나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그동안 계속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2분기 실적에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고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HBM3의 수주 퀄리티 통과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삼성전자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삼성이 영원히 못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게 타이밍이 언제냐, 하반기냐, 뭐 내년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삼성전자는 이제 추격에 다른 사람을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는 달인이었고 또 리드하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러니까 기술력도 이제 앞서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번에 이제 HBM 관련해서 이제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상승세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이닉스는 올해 1년에 1월 달에 시작해서 60% 상승했고요. 삼성전자는 6%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호재가 나올 가능성, 삼성전자가 지금 열려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진짜로 나온다면 역시 주가의 상승, 삼성전자 쪽으로 더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저희는 잘 갈 종목 삼성전자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의 의견이 오전장에 대해서는 일단 동일하게 삼성으로 투자 의견이 나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두 분 매니저님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리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부터 열어볼게요. 자, 네오셈이요. 1차 목표가 달성에 이어서 2차로 제시했던 17,000원도 도달을 했습니다. 자, 핫한 종목은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핫하다고 해서 무조건 다 스윙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돌아서면은 하락으로 전환돼서 손실인 종목들도 있는데 가격 전략 정말 잘 세우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CXL에 대한 이제 흐름도가 굉장히 좋았고 오늘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대한 수급이 워낙에 세게 붙다 보니까요. HBM도 오늘 뭐 잘 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거기에 대한 수급들이 앞으로 이제 CXL에 대한 이쪽 수급으로 붙다 보니까는 네오셈이 오늘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뭐 갭 상승을 띄웠다라는 건 당연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직전 고점에 나와 있는 17,000 뭐 라인 자체를 통과하면서 올려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자리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지 않으면은 뭐 쌍봉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한 번 더 통과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갭을 띄웠다라는 거는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돌파 갭이라 그래서 직전 고점에 있는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해서 올렸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앞으로 꾸준하게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정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뭐 신규 진입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나중에 또 한번 조정 나왔을 때 하면은 제가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를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은 보유자 영역으로서 일단은 17,000원 다시 한번 돌파 여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이상까지 뭐 18,500원까지도 목표 주가 상향해서 볼 테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오셈이었습니다. 저희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한 상황인데요. 3차 목표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18,500원 체크해 봤는데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 잘 기억해 보시죠. 오킨스 전자도 한번 가볼게요. 잘 가는 종목들, 이 종목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급등 이력이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거래가 강하게 붙고 있어요. 근데 윗꼬리를 좀 달았네요. 네, 맞습니다. 오킨스 전자가 이제 네오셈에 대한 후발주로서 네. 이제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네오셈이 이미 한번 직전 고점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오킨스 전자가 아마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후발주로서 따라갈 것 같아요. 뭐 지금 자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오셈이 밀릴 때 같이 밀리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보다도 좀 8,500원 밑에서는 신규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주고요. 어차피 지금 자리도 고가놀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9,000원만 돌파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1차 목표가 10,000원권까지는 저는 한번
바라보도록 할 테니까요. 그 점까지는 홀딩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킨스 전자도 10,000원 도달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 붙잡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의 포트 들여다봤다면 조기준 매니저님의 포트도 봐야겠죠. 기준 매니저님은요,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많은 분들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도 했었어요.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14% 수익. 84,0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저희 얼마까지 봐야 되죠? 근데 이제 85,000원 제가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네. 이제 15%, 그러니까 제가 1년에 15% 수익을 목표로 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셔라. 맞아요. 그러니까 1년에 15%만 수익이 나도 어마어마한 수익이다. 너무 100%, 50%, 100%만 노리지 말고 삼성전자를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오늘 뭐 HBM 뉴스로 인해서 이제 85,000원까지 4,700원까지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2차 목표가 이제 9만 원까지 한번 잡고 가시면 어떨까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85,000원에 팔라고 했더니 아깝다 다 생각하실 것 같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 기관들이 보시면은 거의 이제 외국인들 매수 동향을 보시면 거의 4천만 주를 샀는데 개인들이 3천만 주 팔았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한 400만 주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의 4천만 주 이상 한 달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수를 했고 앞으로도 추가 매수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만 원까지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85,000원 정도를 1년 동안 한 15% 수익 보고 가자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5월 말에 담았는데 벌써 한 달, 2달 만에 이런 수익이 나고 있다 보니까 9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였고요. 코리아 서킷도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7월부터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도 일단 상승 보이네요.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네오쌤이 이제 그 CXL 관련해 네. 2.0 그다음에 테스트 장비 납품하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 CXL 관련해서 시장이 열린다면 가장 수혜주는 이제 코리아 서킷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3,700억인데 네오쌤이 7,000억대입니다. 2배나 비싼데 여기는 지금 현재 작년 한 해도 그렇고 올해 1조 5천억 영업 매출이 나오는 회사이고 물론 영업이익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MLB 관련해서도 이제 올해부터 매출이 잡히는데 MLB뿐만 아니라 최근에 FCBGA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기판에서도 실적이 이제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데 기존에 2022년, 2021년 보면 900억에서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라는 거 측면을 보시면 되겠고 이 CXL 시장과 더불어 PCB, MLB 시장이 커진다 그러면 코리아 서킷은 1,0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현재 3,000억, 800억밖에 안 되는 시총이라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영풍이 51% 대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자본 총계가 7천억입니다. 그럼 PER이 0.5라는 거, 저 PBR이라는 회사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제약바이오 더 보겠습니다. 지아의 이노베이션 저희가 보유 중인데요. 면역 항암제 안에서도 요즘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어요. 특허 등록한 이후에 주가 연속 상승인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면역 항암제 이제 병용요법 키트루드랑 이제 머크랑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이제 임핀지랑 병행하고 있는데 뭐 그거 GI 101보다는 저는 GI 301 요게 이제 중화항체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요게 한 번 투여로 해서 30일 동안 LG 레벨이 0인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졸레어가 이제 글로벌 노바티스의 이제 알레르기 치료의 1위 제품인데 거기보다 훨씬 더 70배 이상 좋은 결합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GI 301 때문에 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보호수 1년짜리 보호수 물량이 3월부터 계속적으로 나왔고 800만 주나 되는데 그거 소화하면서 엊그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매수보다는 10,000원대 초반에서 꾸준히 매각한다면 올해 연말 지나고 내년 되면 분명히 바이오주 중에 GI만큼 좋은 회사는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지아의 이노베이션이 어느 정도 또 올라왔는지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뷰 마무리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종목들로 수익 실현을 하고 고점을 좀 더 높여갈 수 있는 종목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각각 2종목씩 4개의 종목 준비되어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공략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섹터가 나뉘어집니다. 반도체 장비에서 KN소를 조기준 매니저님이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의료기기 쪽에서 하이로닉을 김흥태 매니저님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 반도체의 날인데 의료기기 쪽에서 종목 발굴을 하셨네요. 네, 오늘 반도체 급등하는 걸 따라가는 것보다 네.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매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가져왔는데 오늘 반도체 수급도 좋지만요. 피부미용 의료기기에서 비올도도 오늘도 수급이 좋아요. 비올도 오늘 보니까 장중에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고 메디톡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보이는데
저는 뭐 하이로닉을 최근 들어서 한번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보니까는요. 이 종목도 이제 저점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범용 전용 전기 수술 의료기기인 실크로가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았는데 기존에 이 하이로닉이 가지고 있었던 가정용 의료기기였던 이제 홈세라 이게 이제 렌탈용으로서 많이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병용 이제 의료 쪽 서비스 쪽으로 이제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새로운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앞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력들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알고 있지만 화장품에 대한 어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화장품에 대한 주가들에 대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 후속주로서 아마 피부 미용 의료 쪽으로 아마 수급이 또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또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꾸준하게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또 한번 급등했을 때 수익을 차익 실현을 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까지 21선을 깨지 않고 주가를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얼마 전까지 최대 거래량을 불출하면서 아마 11,250원에 대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기간 조정을 끝내놓고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는요. 직전 고점 라인이 11,000원까지 바라볼 거고요. 11,000원이 돌파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상까지도 바라봐도 되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고 손절가 라인은 8,7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로닉 만나봤는데요. 바닥에서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자리다라는 판단 속에 현구간 편입하겠고요. 목표가는 11,000원, 도달하면 그 이상 저희가 다시 한번 가격 전략 도와드릴 거고요. 손절 라인은 8,7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이로닉 첫 번째 공략주였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이 선택한 공략주는 반도체 쪽에서 나왔어요. K엔솔, D램 증설되면 이에 따른 수혜주가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참 많은 종목인데요. 6월에 좀 주춤한 주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매력도 좀 있을까요? 근데 이제 K엔솔은 시장에서 알려지기를 이제 액침 냉각 관련주로 해서 올랐다가 빠지는데 사실 액침 냉각 하려면 아직 어디서 상용화한 데도 없습니다. 네.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액침 냉각 관련해서 시장이 열린다면 이제 K엔솔과 이제 GST가 가장 시장에 수혜줄 텐데 아직도 테스트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침 관련해서 이제 얼마만큼 액체에다가 이제 이거를 냉각을 많이 시키느냐 관련인데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시간은 뭐 2, 3년 후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K엔솔을 봤을 때 그러면 액침 냉각 시장은 나중에 이제 2, 3년 후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본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그래서 K엔솔의 본업 측면에서 보셨고 보았고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사볼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반도체와 2차 전지 뭐 인프라 구축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뭔지를 좀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반도체 클린룸과 2차 전지 드라이룸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린룸이 한 49% 그다음에 32%의 드라이룸을 구축하고 있는데 클린룸은 이제 0.1에서 0.5의 이제 마이크로 밑에 먼지가 이하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드라이룸이 이제 1% 미만의 이제 상대 습도 그다음에 20도에서 25도 정도의 환경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습도가 높으면 안 되고 반도체는 이제 미세먼지가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클린룸과 드라이룸을 만들고 있는 회사고 아까 49%, 32%, 33%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2023년에 이제 4,100억 정도의 185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클린룸을 하면서도 흑자가 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 2,100억 정도의 커파를 이제 펀더멘탈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정하다.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니다.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GST 시장은 뭐 K엔솔하고 GST가 앞으로 액침 냉각 관련 시장이 열리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현재 이제 클린룸과 드라이룸 관련해서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올해 1분기도 1,200억대에서 56억 정도 흑자가 나왔고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2만 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종목 K엔솔 알아봤는데요. 2만 원의 목표가 14,000원의 손절 라인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를 바로 좀 공개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흥태 매니저님이 대기하시는 동안 빨리 말하고 싶으셨는지 몸이 간질간질하신 것 같아요. 한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일하게 반도체에서 선택이 됐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 칩셋 미디어고요. 특수가스를 하고 있는 쪽이 TMC예요. 근데 흥태 매니저님 앞서서 나는 반도체 고점에서 따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이 종목은 좀 다릅니까? 지금 고점에서 따라가지 않을 종목은 CXL이죠. 네. 지금 팹릭스 업적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누가 봐도 고점이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칩셋 미디어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팹릭스 업종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조정을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기사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요. 오늘 칩셋 미디어에 대한 이슈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팹리스에 대한 최신 AI PC에 대해 들어가는 칩에 대해서 자사에 대한 비디오 IP가 들어간다, IP가 적용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기사 내용인데 아직까지 뭐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자금력들이 이런 삼성과의 연계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다 보니까는요 시장에서 부각을 좀 못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팹리스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이제 움직일 거라고 보여져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GPU라든지 NPU 이런 CPU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이제는 호황으로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시즌인데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게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칩셋 미디어가 대표적으로 먼저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차트 흐름도 5월 말쯤에 한번 이런 동일한 이슈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급등했다가 기간 조정 받으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21선을 다시 한번 깨고 올라왔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추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놓고 낙폭과대 구간을 지나쳐서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에 대한 2만 원권에 대한 저점을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장기 이평선 자체가 24,200원 라인인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5,0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25,000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확실한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2만 원 저점까지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칩셋 미디어에 대해서 매력적인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TMC는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게 또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이 낸드 플래시 소재 관련 체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가스를 만드는데 이제 유일한 회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네온가스, 제논, 크립토 이 세 종목의 특수가스를 생산을 못했는데 네온가스에 대해서 광양제철 공장에서 지금 포스코 광양곡종 공장에서 네온가스를 국산화한 유일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국산화한 회사인데 이제 제논과 크립톤도 지금 현재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국산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인데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좋은 회사인데 왜 빠졌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마이크론에다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있는데 마이크론 납품도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그날부터 또 빠졌거든요. 근데 그 전부터 이제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포스코가 지금 현재 9.54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SVIC 삼성벤처가 8.3이 들고 있고 연기금이 5%, 10% 들고 있다가 지금 파는 겁니다. 5.6으로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이 들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약간 이제 매도를 나오면서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회사가 나빠서 빠진 게 아니고 너무나 기관들이나 이제 벤처 캐피탈이 많이 들고 있다가 조금씩 이제 비중 조절을 하면서 빠졌을 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에 이제 뭐 1,00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86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3,500억에 500억 나왔는데 작년에 이제 200억대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올해 400억대로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네온, 제논, 크립토도 국산화하는데 또 하나가 이제 리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반도체 특수가스 쓰고 나면은 폐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고 폐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폐기해야 된 특수가스를 가져다가 다시 리사이클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을 할 수도 있고 마이크론도 납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황화카본일 다보란 그다음에 이제 합성가스를 만들어서 식각공정, 노광공정 그다음에 이제 증착공정에 쓰이는 특수가스를 납품하고 있는데 가장 유망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상승세 속에서 TMC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지금 현재 15,000원대는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가에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만 원 잡고 가시고요. 손절가는 14,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각각 2개씩 4개의 종목을 만나봤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은 반도체에서도 칩셋 미디어를 편입하긴 하는데요. 의료기기에서 하이로닉도 분명 매력있다. 2차 목표가까지 기대하자라는 코멘트가 남겨진 상황이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반도체에서 선택과 집중이 있습니다. KN솔, TMC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시 정각에 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너튜브를 통해서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요. 시장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힘든 장을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저녁 10시 너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시 정각이 흥태 매니저님이시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이 10시 10분에 준비하고 계세요. 주제 알려주시죠.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한 3종목, 그다음에 바이오 3종목 정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댓글창에 반도체도 그렇지만 바이오는 언제 가요? 라고 질문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조기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